자, 5단원 확률인데 일단 대단원상으로 이제 두 번째 단원 확률로 들어왔음. 봐봐. 대단원 2단원 확률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지금 우리가 오늘 하게 될 5단원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부해야 될 개념, 내용상으로 보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건부 확률이 더 많아. 왜냐면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미 알다시피 확률 하면 뭐 주사위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뭐 6분의 1이겠지. 왜? 뭐 6가지 경우의 수분의 1가지 경우의 수니까. 뭐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순수하게 확률만 나오는 문제는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예요.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나오겠지. 근데 분자에 들어갈 뭐 여자랑 남자가 이웃할 확률, 뭐 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일 확률 등등 결국은 경우의 수를 잘 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요 단원의 문제들을 풀 때까지도 결국은 1단원의 복습이 계속된다. 바꿔 말하면 1단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확률도 따로 공부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잘 못 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은 당연히 너네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듣는 용어일 테니까 여기는 좀 새로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되게 많고 난이도도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갈 건데 새로운 이야기가 그리 많진 않을 거야. 결국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만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그래도 유의하자라는 지점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 해서 보면 맨 처음 시행과 사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용어 정리 파트입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용어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만 좀 중요한 용어들만 다시 좀 찝어볼게. 자,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렇지, 뭐 주사위 몇 번 던지든 매번 확률은 6분의 1로 일정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랜덤리하게 일어나는 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자,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용어 하나가 나오시네요. 첫 번째로 표본 공간입니다. 앞으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건 통계까지 가서도 계속 나오는 용어니까 꼭 신경을 써둘 것.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이렇게 나와 있다. 그냥 편한 말로 하면 전체 집합이에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표본 공간은 지성아 어떻게 될까? 집합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합해놓고 뭐 나올 수 있어? 1, 2, 3, 4, 5, 6 그게 다 나열된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 2개를 던졌다 하면 표본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건 앞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앞뒤, 뒤앞, 뒤뒤 뭐 이렇게 4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자, 이런 것들이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자주 나오니까 앞으로 잘 기억해 둘 것. 자,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뭐 이런 거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물어보면 집합으로 뭐뭐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종현아. 2, 4, 6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소수가 나올 사건 이러면 시헌아 집합으로 어떻게 말하면 되나? 2, 3, 5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당연히 방금 말한 거는 다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인 거 파악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근원 사건입니다. 근원 사건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즉 1, 2, 3, 4, 5, 6에서는 그냥 1, 뭐 이런 게 근원 사건. 3, 이런 게 근원 사건이야. 즉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 뭔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표본 공간에서는 총 근원 사건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습니다. 동전 2개를 던집니다. 라는 표본 공간에는 근원 사건이 총 4개 있습니다. 그렇지? 결국 원소의 개수가 근원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2개의 용어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합사건, 곱사건 이런 것들은 집합과 거의 유사하거든. 그림만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 합사건이라는 건 A 또는 B가 일어난다. 합집합이에요. 곱사건, 교사건이라고는 안 하더라고. 곱사건은 교집합입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서로소란 뜻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 B가 공집합일 때래. 자, 이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도 처음 나오는 거고 앞으로 종종 등장하는 거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 봅시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편하게 말하면 서로소예요. 쪽은 오케이. 여사건은 뭐 말 그대로 여집합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늦잠 잤냐? 사정이 있었어요. 이 이른 아침부터 힘든 일이 있었구만. 빨리 앉아보세요. 자, 용어 정리 좀 했고요. 그러면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02 실제로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네가 주사위를 600번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보통 1의 눈은 600번 중에 몇 번쯤 나올 것 같아? 100번쯤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이미 머릿속으로 확률 6분의 1이라는 걸 알고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꼭 100번이 나오나? 아니란 말이야. 실제로는 101번 나올 수도 있어. 아니면 현실에서는 뭐 운이 안 좋아가지고 80번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이 통계적 확률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통계적 확률은 거의 안 씁니다. 왜? 주사위의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건 그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6번 하면 무조건 한 번은 1이 나온다?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교과서상 통계적 확률부터 수학적 확률로 쭉 서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 직결된 내용은 아닌데 그냥 풍부한 배경 지식을 위한 잠깐의 소리야. 들어봐.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일 것 같긴 해, 맞지? 근데 현실적으로 해봤을 때 실제로 딱 6분의 1이 나올 일이 있다, 없다? 없을 거야. 많진 않을 거야. 근데 이 600번 던지는 짓 자체를 한 1000번, 10,000번 해봐. 그러면 100번 나왔을 때가 꽤 많이 나오겠지. 또는 600번 던졌을 때는 내가 101번 나왔어. 근데 101번이면 좀 오차가 별로 없네. 예를 들어서 600번 던졌을 때는 80번 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요거는 꽤나 이상적인 확률과 현실적인 확률, 즉 통계적 확률이 좀 다른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6000번 던졌다고 쳐보자. 6000번 던지면 한 900번쯤은 1이 나올 거야. 6만 번 던지면 한 9500번쯤은 1이 나올 거야. 60만 번 던지면 99만 7000번쯤은 나올 거야. 상상하지 않냐? 네가 만약에 엄청나게 많이 뭐 1억, 100억, 1000억 번쯤 던지면 거의 요 확률이 점점 뭐에 가까워지겠니? 6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느낌상 그렇지 않냐? 6억 번보단 60억 번, 600억 번 던지면 점점 확률이 6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통계적 확률, 그게 점점 우리의 이상적인 수학적인 확률로 가까이 가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 대충 느낌 옵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될 문제를 풀게 될 애들은 모두 수학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이 실제로 문제에선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배경 지식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수학적인 확률을 풀게 될 것이다. 준구나 지각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잘 갖고 와서 그래서? 오케이. 근데 벌써 눈이 졸린 것 같은데 너 오늘 한 번이라도 졸면 그냥 바로 퇴실시킬 거니까 옷 벗고 잘 졸지 않도록 하세요. 졸면 밖에서 한 10분 정도 잠 깨우고 다시 들어오게 할게. 오케이. 자, 수학적인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야, 아까 사건이 뭐라고 했지? 왼쪽에 있어.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였는데, 자, 사건은 보통 우리가 대문자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사건 A, 사건 B, 사건 C 같은 게 종종 등장을 해. 자,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뭐 말이야 어렵겠지만 이런 거야. 주사위 던졌더니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 A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걸 앞으로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P 해놓고 A라고 쓸 겁니다. 확률 오브 A란 뜻이야. 확률이 용어로 뭐야, 정현아? 확률. 책에는 너무 기본적인 영단어로 내가 안 써놓은 것 같은데요. 준근아, 확률이 영어로 뭐임? 아니요, 아마도라는 말도 비슷한 어원이 있지. 아마도 그럴 거야 할 때 그 아마도도 비슷한 그 어원이지. P로 시작하는 확률 아니면 아마도 몰라? 너네 고3 맞아요? 지성아 뭐야 확률 영어로? 아마도가 뭐야? maybe 말고요. 그래 거기 비슷해. 시작이 비슷해. 같은 어원이라서 그래. probability죠. 그래서 probability of A 여서 이게 바로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미 익히 말하고 있다시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6분의 라고 지르겠지. 그 중에 실제로 소수는 2, 3, 5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건 3개네. 자, 이렇게 분수로 지를 거 아니냐? 자, 요 S라는 건 뭐냐면 표본 공간 이랍니다. 보통 표본 공간을 S로 표현을 해. 이따 표본 공간이 뭐라고? 전체 집합, 즉 일어날 수 있는 거 싹 다 갖다 놓은 거, 즉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단 하나 요거만 좀 조심을 하자. 내가 굵은 글씨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모든 근원 사건이, 그 부분 봐봐, 읽어봐. 모든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자, 일단 이 말 자체는 좀 어렵지만 이 말이 확률을 계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멘트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강조를 하고 나도 굵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건데 좀 마저 읽고 넘어갑시다. 자, 밑에 있는 3번 확률의 기본 성질. 이거는 굳이 딱히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 준근이가 읽어봐. 확률의 기본 성질 박스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저렇게 내가 어디를 하는지도 모르는 새끼를 어떻게 인간으로 만들어야 될까? 박스라고까지 말을 해주고 너 수업 따라오라고 이렇게 시간도 주는데 말이야. 맞아. 쭉 큰 소리 읽어봐. 잠도 깰 겸. 빨리! 이하 1대란 말은 없고 2다라고 되어 있어. 이거 당연한 말이야. 확률이 마이너스 1, 2가 있냐? 없어요. 확률이 1 넘을 리가 있냐? 없다고. 확률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일 거고 확률이 1이라는 건 언제나 일어난다는 뜻이겠지. 자, 2번.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PS는 1이다. 당연히 전체 집합이니까 당연히 확률 1이겠지 않겠냐. 직관적으로 맞으시고 3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P 공집합은 0이다. 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사건, 비어있다라고 해서 공사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오른쪽에 적혀있어, 채연아. 걱정하지 마.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은 0이다. 여기까지 다 직관적으로 오케이야. 어려운 얘기 없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다 기본적인 이야기였고 여기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방금 아까 되게 중요한 멘트를 했어서 내가 모든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그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결론은 되게 쉽다, 되게 심플해, 막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한 번만 재료를 듣고 결론을 납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하면 되거든. 자, 봐봐. 칠판을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동전을 2개를 던져볼게. 똑같이 생긴 이런 동전을 던져볼게요. 오케이? 자, 이제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냐?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 찾아주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 깔면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부터, 즉 머신말로 무슨 공간, 표본 공간부터 구성을 해볼 거예요. 됐냐고?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똑같이 생긴 동전 던졌어. 그 결과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쳐봐. 사진으로.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나? 둘 다 어떤 게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있을 수 있을까? 둘 다 앞인 게 하나 있을 수 있겠지. 사진 찍다 보면 이런 거 찍힐 거야. 또 막 하나 뭐 다른 종류가 나왔어. 사진 찍었어. 그럼 걔는 어떤 게 나와 있을 수 있어? 둘 다 뒤인 게 나올 수도 있겠지. 아니면 당연히 남아있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앞이랑 뒤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맞냐? 왜냐면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하나가 앞이고 하나가 뒤네 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진 찍고 분류를 해보니까 모든 사진이 앞 아니면 뒤 아니면 앞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표본 공간, 즉 전체 집합을 시연아, 기상, 나가. 10분 있다 들어와. 네가 잠 좀 깨고 앉을 수 있겠다 싶을 때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세 개의 표본 공간이 있다고 걔는 생각을 해서 그럴 수 있잖아, 그렇지? 폴더로 분류하면 이 세 개 폴더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둘 다 앞인 사건.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사건 A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probability of A,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분에 네가 원하는 특정 사건이라며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이네? 라고 했다고 합시다. 너의 직관과 같은 결과니? 너네 평소 동전 2개 던졌을 때 앞 나올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하고 살았었나? 같단 말이야. 우린 몇 분의 1이라고 살았어? 4분의 1이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당장 이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 틀린 말은 없어 보여. 맞잖아. 세 종류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거 원소 개수분에 네가 원하는 거 하려면 그럼 3분의 1 맞잖아요. 자, 그 이상과 이 사람의 결과 뭐가 다른 걸까?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밀하지 않는 용어를 쓸게. 약간 농도라고 생각을 해봐. 자, 앞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앞밖에 없고 뒤도 뒤밖에 없음. 근데 앞뒤라는 건 사실 첫 번째 동전이 앞이고 두 번째 동전이 뒤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동전이 앞이고 첫 번째 동전이 뒤인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두 개는 다른 녀석이긴 하니까, 그지? 얘가 앞인 거랑 얘가 앞인 건 분명 다를 거예요. 맞아? 자, 그러다 보니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세 종류 같지만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요 폴더 안에는 그림이 하나밖에 안 들어있을 거야. 분류했을 때. 이 폴더에도 하나밖에 안 들어있을 건데 이 폴더에 사진이 2장 들어가 있겠지. 이해되냐? 즉 근원 사건이 뭐라고 했지? 표본 공간의 각각의 원소였습니다.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인 얘네 세 개가 모두 농도가 같냐, 즉 폴더 용량이 똑같냐? 아니지. 얘는 폴더에는 1메가면 1메가면 2메가 정도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농도가 같지 않을 땐 표본 공간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확률에서의 가장 중요한 멘트.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러면 동전이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네가 머릿속으로 맞다. 왼쪽에 있던 새끼, 오른쪽에 있던 새끼라고 구분을 해주고 표본 공간 설정을 1번이 앞이고 2번이 뒤인 거 말고 또 2번이 앞이고 1번이 뒤였던 것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이다라고 고치는 것이 맞겠죠. 이해되냐?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비록 문제에서 똑같은 동전 2개를 던졌습니다라고 해도 내가 알아서 어떻게 봐야 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이해되냐?
똑같은 동전을 던졌습니다. 또는 동전을 여러 번 던졌습니다. 해도 내가 알아서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입니다. 같은 것도 다르게 보자. 이게 확률 문제를 풀 때, 분모 구성할 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이야기다. 오케이? 이해되느뇨?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예시로 좀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자, 4개의 숫자 1과 1과 2와 3이 있습니다. 얘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런 뒤 1이 서로 이웃 하게 되는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분의 1이 이웃할 경우의 수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올바른 풀이를 보여드리면 올바른 할 때는 히읗이 없지. 근데 올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다. 뭐라고 할까? 굿. 이것도 이상해. 그냥 올바르다고 할게요. 자, 올바른 풀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비록 1이 지금 뭐해 보여도 같아 보여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네가 1-A와 1-B와 2랑 3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즉 분모에 들어가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라 다 다른 걸 그냥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팩토리얼로 들어와야 되고 4팩토리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 당연히 이웃한다는 뭐 했던 대로 처리하면 돼. 묶으면 몇 명인 셈? 3명인 셈. 그냥 일단 몇 팩 지르고 3팩 지르고 묶었으면 자리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2팩 또는 2 해주시면 얼마냐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자, 그럼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 다르게 보려면 그 말은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수업을 안 듣고 있는 나간 저 새끼가 이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좀 이따가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1과 1과 2와 3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분의 4팩은 12가지.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12가지인 게 맞긴 하잖아. 아직까지 틀린 말은 없어 보이잖아. 그지? 그 다음 1이 이웃한다고? 그 말은 1끼리 묶으면 되네. 그럼 일단 3마리인 셈이니까 3팩이네. 그리고 어차피 둘이 똑같은데 뭐 자리 바꿀 게 뭐 있어. 그냥 묶은 거지 뭐. 끝. 해가지고 12분의 6이라고 풀었다고 치자. 답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오지. 자, 이런 경험을 쉬운 문제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너네가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별 소용없는 말 아니야? 라고 오히려 쉬운 문제를 풀면 착각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못을 박아두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경우도 분명 존재해요. 상당히 쉬운 수준의 문제에서는. 그러나 어려운 문제 또는 엄밀한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 달라지는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거야. 오케이? 이런 걸로 너네가 뭔 소리야? 필요 없네. 같은 것이 있는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 말라고 이제 안 되는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책으로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예시로 넘어왔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 1과 1과 2와 3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2개를 뽑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래가지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x의 1,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x의 2라고 나열할게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의 1보다 x의 2가 더 크거나 같을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오케이? 자, 올바르게 구해볼게. 올바르게 구한다는 건 뭐냐면 별거 없어. 그냥 얘네 다 1-A, 1-B, 1-A, 1-B, 2랑 3 이렇게 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 2개를 뽑고 나서 x1, x2 이런 식으로 나열까지 할 거야. 그럼 종현아 전체 경우의 수가 컨비네이션은 아닐 테니까 뭐야? 4 곱하기 3. P는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12개 될 거고. 맞죠? 나열까지 할 거니까. 왼쪽이 x1이고 오른쪽이 x2예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x1보다 오른쪽이 더 큰
그거를 세볼게. 직접 세볼게요. 자, 만약에 왼쪽이 1-A면 오른쪽이 와도 되는 게 뭐 1-B도 괜찮고 2도 괜찮고 3도 괜찮아. 당연히 오케이. 그리고 1-B가 왼쪽에 올 수도 있고 1-A, 2, 3 다 괜찮지. 그리고 왼쪽에 만약에 2가 오면 오른쪽에 뭐 올 수 있지? 3 올 수 있겠지. 이렇게 하니까 총 몇 개야? 7개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12분의 7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89페이지 우측에 있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풀이를 한번 해볼게. 그냥 1, 1, 2, 3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얘네들 뽑아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 직접 해볼게. 나열할 거야. 그냥 1, 1, 1, 2, 1, 3 그 다음 2, 1, 2, 3 그 다음 3, 1, 3, 2 즉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 두 개 막 나열해 본 거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폴더를 분류해 보면 이런 폴더밖에 없을 거예요. 맞지? 폴더의 종류 이렇게 7개가 됐어. 그 중에서 X1보다 X2가 더 크거나 같은 거 찾아봐야지. 오른쪽이 크거나 같은 거 오케이. 너랑 너. 또 누가 있나? 너. 이 4개 있네. 7개의 폴더 중에 4개가 원하는 거니까 확률은 7분의 4라고 했다고 치자. 달라졌지? 자, 사나 나가세요. 이게 다른데 당연히 얘가 맞다고. 그럼 얘는 무슨 잘못을 저질러 버린 걸까? 이제 7개의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들어가 있는 파일 개수가 다를 거예요. 왜? 요 1,1은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인 거였을 수도 있고 1-B, 1-A였을 수도 있겠지. 게다가 요 1, 2도 1-A2인 걸 수도 있고 1-B2인 걸 수도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 즉, 이 폴더에는 각각 2장씩의 사진이 들어있었을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3, 2는 한 장밖에 안 들어있지. 각 폴더에 같은 개수의 사진이 들어있지가 않아. 멋있는 말로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결론은 되게 쉽다고. 결론은 그냥 뭐야? 그냥 다 다르게 보면 돼요. 그 말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조합이나 순열 같은 걸로 분모 구성해주고 분자를 잘 구하시면 돼. 됐음. 결론은 이렇게 쉬운 거라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시를 좀 더 볼게요. 여기는 개념을 좀 잘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그젠플을 많이 갖다 놨음. 자, 그래서 내가 방금 같은 것도 다르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라 쓰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조합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조합, 즉 중복 조합을 쓸까 말까?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쓰면 틀립니다. 그거를 또 예시로 보여드릴게. 방금은 순열 쪽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조합 쪽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가 뭐냐면 초코우유, 딸기우유, 포도우유가 각각 2개씩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초코, 그 다음에 딸기, 그 다음 또 뭐고? 포도. 요렇게가 지금 2개씩 있대. 여기에서 동시에 2개의 우유를 꺼낸다 하니까 이제 조합이야, 조합. 그런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맛의 우유를 꺼낼 확률을 한번 구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다. 2개 뽑을 건지 2개 뽑을게요. 근데 다른 맛이 나와야 돼요. 자, 첫 번째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중복조합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초코우유, 딸기우유, 포도우유 합쳐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 당연히 초코우유끼리는 구분하진 않는데 문제에선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초코우유를 A개, 딸기우유를 B개, 포도우유를 C개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합은 총 몇 개 꺼낼 거야, 내가?
두 개 꺼낼 거야. 그리고 재고가 모두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모두 0 이상 2 이하가 되면서 당연히 이 2 이하라는 건 상한 조건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괜찮아. 나 맥시멈 두 개 뽑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음하정 상황이네. 몇 H 몇? 3H에 2. 얘는 몇 시 몇이니까? 4C이니까 6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겠구만. 그러고 이제 다른 맛을 뽑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히 초코랑 딸기, 초코랑 포도, 아니면 뭐 포도랑 딸기 이렇게밖에 없는 거 아니냐? 뽑는 거니까 자리 바꾸는 건 생각하지 말자고. 당연히 종류만 보면 이렇게 세 종류밖에 없잖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6개 중에 3개네. 해가지고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것과 다 다른 걸로 보라는 조언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말은 나 아무리 초코가 구분이 안 간다고 해도 문제에서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1번 초코, 2번 초코라고 나눠준다면 그냥 서로 다른 몇 개의 음료수가 있는 거네. 6개의 음료수가 있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그냥 2개 뽑을 겨. 그러니까 몇이 몇? 6시 2. 맞아. 가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맛. 근데 이제 좀 다른 맛이 좀 많아요. 왜냐면 초코도 1, 2, 포도도 1, 2니까 초코 1, 포도 1, 초코 1, 포도 2 막 이렇게 많을 거거든. 여사건을 한번 써볼게. 그러면 같은 맛이 되는 걸 한번 빼볼게요. 근데 같은 맛은 어렵지 않다. 왜? 초코 1, 2 뽑으면 되는 거고 딸기 1, 2 뽑으면 되는 거고 포도 1, 2 뽑으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가 있어? 3가지가 있겠네. 즉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전체 1에서 15분의 3만큼을 빼면 될 테니까 5분의 4면 되겠다. 자, 종현아,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는 풀이라는 거야? 아래쪽이 맞는 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뽑는다라고만 했으니까요. 문제 자체를 보면. 줄 세운단 말은 없었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교훈을 얻었다. 오케이. 분모를 만들 때 중복조합 쓸 일이 있겠네, 없겠네? 없겠네. 자, 2가지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수는 쓸 일 없고요. 중복조합 쓸 일 없습니다. 됐음? 자, 근데 너네 헷갈리게 만들어 볼게. 그 다음 예시. 초반에 이 부분을 좀 집에서 꼼꼼히 잘 읽고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에서야 안 틀리는데 혹여나 깔딱 낚일 수 있으니까 일부러 낚아볼게 내가 너네한테. 자, 문제가 이래.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을 만족시키는 음하정 in x, y, z 의 순서상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야. 자, 그랬을 때 x값이 2, 1 확률을 구해보자. 자, x 플러스 y 더하기 z는 8을 만족하는 순서상 막 갖다 놓고 그 중에 랜덤하게 하나를 딱 뽑았대. 그랬더니 x가 2가 될 확률 구해보자 이런 상황이야. 일단 내 풀이를 그냥 가만히 들어봐. 좋아요. 뭐 3H8이겠지. 일단 뭐 중복접점이 생겼으니까. 그럼 10 컨비네이션 2, 1 테니까 45가지일 것 같아. 이게 왠지 전체 경우의 수 같고 x가 2일 때라는 것은 결국은 y 더하기 z가 6이라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음하정이니까 2h에 6일 것 같아. 그래서 7 컨비네이션 6 될 테니까 이건 7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답을 45분의 7이다 라고 할래. 어때? 뭔가 물 흐르듯이 풀어서 틀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까 내가 했던 말이 좀 걸릴 거야. 뭘 쓰지 말자고 했었는데. 중복조합을 쓰지 말자고 했었는데. 이건 맞는 걸까? 틀린 거? 자, 잘 들어. 이건 맞게 푼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복조합을 쓴 것이 내가 아까 말한 중복조합을 쓰지 마 라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것만 좀 이해를 해보자. 자, 결국 우리가 중복조합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 멋있는 말로 하면 여기 적혀있던 거. 표본 공간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게끔 하려고. 편한 말로 폴더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폴더마다 들어가 있는 파일의 개수, 용량이 같아야 되지 않겠냐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봐봐. 지금 나 이거 중복조합을 쓰긴 썼어요. 근데 문제 상황을 봐봐.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 중에서 한 개를 뽑겠대. 그래서 일단 이 순서쌍을 만들어 봤더니 당연히 45개인 것까지는 오케이지. 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45개의 순서쌍이 하나씩 폴더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즉 폴더 45개를 만드는 그 과정에는 중복조합을 썼을지 몰라도 그 45개의 폴더 안에는 그냥 각각의 하나의 파일씩만 들어있는 거야. 즉 표본 공간을 구성하는데 중복조합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어려운 말 하고 있어. 결국 중복조합 쓰긴 썼지만 나의 표본 공간에는 예를 들면 0,0,8이라는 거 한 장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1,0,7도 한 장, 3,3,2도 한 장 이런 식으로 다 한 장씩 총 몇 장이 들어있다. 45장이 들어있다. 그럼 거기서 랜덤을 하나 픽을 한대. 오케이? 확률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생각해. 확률은 여기서 뽑을 때 생기는 건데 모두가 지금 다 한 장씩으로 골고루 균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쟤는 중복조합을 써도 되는데 말을 잘 들어. 중복조합을 쓴 풀이가 맞는 풀인데 확률을 구할 때 중복조합을 쓰지 마세요라는 말과는 다른 이유로 중복조합을 쓴 거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자, 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를 여러 개 좀 풀고 계속 이 부분을 좀 돌려 읽어주시면 언젠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너 나름으로 해석이 될 거야. 좀 깊은 어려운 얘기까지 미리 해둔 것뿐이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하게 될 개념의 MSC 워크북 따위를 풀 때야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면 되고 그냥 조합, 그냥 순열로 그냥 하면 된다는 뜻이야. 같은 것도 다 뭐하게 보자. 다르게 보자. 그게 끝입니다. 오케이. 일부러 깊은 얘기만 미리 해둔 거니까요. 나중에 스스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깨우쳐질 겸. 자,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마지막에 91페이지를 볼 텐데 박스만 돼. 결국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요. 확률이. 그러면 집합의 연산이랑 다 똑같아. A 합집합 B는 A 구하고 B 한 다음에 교집합 빼. 그게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였잖아. 그리고 분모에다가 싹 다 전체 경우의 수를 깔아버리면 그게 확률이 되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연산 방법은 그냥 집합대랑 똑같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들린 사람은 없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문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1, 2, 3, 4가 적혀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중에서 같은 숫자가 적힌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일단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부터 전체 땡땡 이런 식으로 해놓자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전체가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놓고 해야 안 헷갈려. 자, 반복해서 하는 말이야. 그냥 내 눈에는 서로 다른 카드가 총 몇 장 있는 걸로 보이면 돼. 그냥 12장 있는 걸로 보이면 돼. 그러니까 거기서 몇 개 뽑는데 그러니까 종현아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야? 12씨 3. 자, 그래서 빨리 구해봅시다.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하면 얼마일 거냐면 220. 필기하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죠. 220이 될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같은 카드가 적혀있는 것이 2장 이상이래. 같은 카드가 2장 이상. 야, 근데 같은 카드가 2장 이상은 좀 헷갈린단 말이야. 나갈래. 자, 같은 카드가 2장 이상이라는 건 2개만 있어도 되고 3개가 다 같아도 돼.
귀찮네. 좀 아이디어 없나? 6건. 결국 다 경우의 수가 중요합니다. 6건이 뭐야? 같은 카드가 2개 이상 있다의 반대말이 뭐예요? 다 뭐하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다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1, 2, 3, 4라는 네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1, 2, 3라든지 1, 2, 4라든지 그런 세 종류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몇이 몇? 4시 3. 이게 일단 숫자 세 종류를 뽑을 겸.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냐면 세 종류? 그래 1과 2과 3 하자. 했는데 내 눈에는 1-A도 보이고 B도 보이고 C도 보인단 말이야. 뭐 할지 고민해야지. 자, 그러니까 몇 가지 중에 고민할 수 있어? 세 가지. 두 번째 숫자도 세 번째 숫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3의 3승. 해서 여기가 4 곱하기 27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맞냐? 그래서 분모는 220이고요. 분자는 108 이렇게 나옵니다. 뭐 4 정도로 약분할 수 있나? 55분의 27이 되겠네요. 뭐라? 55분의 27이 6건이었지. 큰일 날 뻔. 따라서 내가 원하는 같은 카드가 2장 이상 있는 건 반대로 55분의 20의 8이다. 그렇다면 되지. 종현이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는 내가 풀이를 좀 적어놨으니까 그냥 칠판 보면서 풀이 보면서 같이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따라와봐. 주머니에 1, 1, 2, 3, 4가 적힌 5장의 공이 있대요. 1, 1, 2, 3, 4. 자,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냐면 얘네 중에서 4개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는데 뽑고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할 건디 A보다는 B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C가 크거나 같고 D가 크거나 같은 그런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음. 오케이. 자, 내가 여러 가지 풀이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다르게 인식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순열만 한번 이용해볼게요. 순열만. 자,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다 다르게 봤다고 치면 5개 중에 몇 개 줄 세우는 거니까 4개 줄 세우는 거니까 5, P, 4 5, 4, 3, 2라고 쓰면 되니까 120 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냐? 그 다음에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보다는 B보다는 C보다는 D가 더 크거나 같아요 가 되는 걸 한번 찾고 싶은 겨. 맞냐? 그러면 어떤 모양이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이 한 번 있을 때랑 2번 있을 때가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로는 1, 2, 3, 4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근데 당연히 2랑 3이랑 4는 뭐 고를 게 없어. 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뭘 고를 수 있나? 1이 과연 A 할 건지 B 할 건지를 고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즉 1, 2, 3, 4 형태는 2종류가 있겠지. 그 다음은 1이 2번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당연히 1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시기 뭐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나? 그럼 먼저 고민할게. 야, 1-AB 할 거야? 아니면 1-BA 할 거야?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야, 일단 얘가. 얘가 일단 2. 그 다음, 여기가 뭐일 수 있냐? 2, 3. 아니면 준구나 아웃. 2, 3. 2, 4. 3, 4. 이렇게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3가지. 이렇게 6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방법에 의한 확률 전체 120가지 중 2개랑 6개니까 몇 개다? 8개가 되겠네. 따라서 확률은 15분의 1이었습니다. 오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좀 다르게 4개의 수를 먼저 뽑고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 자, 아까 했던 것처럼 1과 1과, 아니다. 1과 2와 3과 4. 요렇게 4개의 숫자를 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5개가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5개 중에 4개를 고를 거야. 근데 그 중에 2, 3, 4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뽑고 1을 누구 출신으로 하지? A 출신으로 할까? B 출신으로 할까? 로 고민할 수 있겠지.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전체에서 1, 2, 3, 4 조합으로 뽑는 확률을 미리 계산한 거지. 헤이, 아웃.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뭐 해야 돼? 뽑았으니까 뭐 해? 줄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4개 줄 세울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말 그대로 1, 2, 3, 4라고 서 있는 딱 한 가지밖에 없음. 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24분의 1. 5분의 2겠네. 5분의 2 곱하기 24분의 1. 해가지고 60분의 1. 일단 첫 번째 뭔가 확률이 미리 구해놨어. 그 다음 두 번째. 저게 또 어떤 숫자 구성이 되지 당연히? 아까 했던 방법이랑 비슷한데 순서만 다르게 하는 느낌이야. 1과 머시기의 형태로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다 다르게 볼 거니까 오시산디. 그 중에 먼저 1은 2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2개 중에 2개 다 뽑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 숫자 2개만 뽑겠대. 당연히 후보는 몇 개 있는데 3개 있지. 2, 3, 4. 그래서 2, 3, 4 중에서 2개만 뽑자니까 3 컨비네이션 2. 자, 그 다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황이야. 1과 2와 3 같은 게 지금 뽑힌 상황이야. 여기까지는. 이제 얘를 줄 세울 거야. 당연히 다르게 보기로 했어요. 다르게 보기로 했으니까 4팩토리얼 분의 그죠? 당연히 1, 1, 2, 3 순으로 서줬으면 좋겠어. 근데 1, 2는 같으니까 1-A야 1-B야 만 고민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2가지가 되겠지. 요 1, 1 애들이. 맞냐?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5분의 3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60분의 3. 약분 안 하고 썼어요. 60분의 3이다. 당연히 1, 2, 3, 4 아니면 1, 2, 세모네모 2가지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해보자. 하면 똑같이 얼마가 나오니? 15분의 1이 나오지. 오케이? 자, 같은 결과인데 결국 확률은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이 좀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는 그냥 분모 전체 경우의 수 미리 깔아놓고 그 다음에 분자도 경우의 수로 싹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분수 한번 딱 때려서 끝내는 식의 풀이를 하는 친구고 얘는 매 순간 확률을 계산한 거지. 1, 2, 3, 4가 뽑힐 확률이 얼마지? 줄 세웠는데 1, 2, 3, 4가 될 확률이 얼마지? 얘도 1, 1 세모 네모로 뽑을 확률이 얼마지? 줄 세웠을 때 내가 원하게 나올 확률은 얼마지? 이렇게 매번 분모를 미리미리 야금야금 깔아줘가지고 확률로 본 풀이다라는 거지. 맞아. 뭐가 편할진 개인의 취향이지만 대체로 처음 하시는데 다 1번처럼 하면 돼요. 그게 편해. 그치? 얼른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풀이를 한번 볼게. 나열하는 4개의 수를 구성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니 1, 2, 3, 4가 줄 설 수 있을 거 아니요. 맞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줄 서는 경우의 수가 4 팩토리얼 가지 아니요. 두 번째, 원과 세모와 네모를 한번 줄 세워보자. 그러면 일단 세모 네모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숫자 3개 중에 뭐 고를 건데 해서 숫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세모 네모니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4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하자. 하면 3 곱하기 12는 36. 얘는 24였을게요. 맞나?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분자
x, y, z, 오메가 순으로 커지는 게 뭐냐면 1, 2, 3, 4가 당연히 있을 거고 1, 1, 2, 3가 있을 거고 1, 1, 2, 4가 있을 거고 1, 1, 3, 4가 있겠지? 이거 말고 오른쪽으로 커져가는 거 있나? 다른 구성 없을 것 같아, 그치? 몇 개냐? 4개지. 맞아요? 자, 그래가지고 1, 2, 3, 4 줄 세우는 경우 24가지. 1, 1, 세모, 네모 줄 세우는 경우가 일단 3C2, 1 뽑고 세모, 네모 뽑고 갓거 순으로 돌리고 36 나와서 전체 60개 중에 4개니까 15분의 1이네. 자, 지금 내가 보여준 세 가지의 풀이가 다 정답은 15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요게 15년도에 출제가 됐었을 때 14년이 15학년도 9평에 출제가 됐었을 때 선생님들마다 다 풀이를 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3번처럼 풀이를 하는 선생님도 되게 많았어. 그래서 약간 불타올랐었는데 이제 너네는 10년이나 지난 너네는 이제 그 선생님도 참 잘해. 이 풀이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풀이 안 된다 야. 뭐 때문에 안 되겠어?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쓴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케이? 근데 우연히 이 문제는 답이 똑같이 나와요. 물론 우연히가 아니긴 해. 왜 똑같게 나오는 건지에 대한 원리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좀 too much라서 그냥 우연이라고 포장을 할게. 우연히가 아니긴 한데 우연히 나왔다고 칠게. 그래서 그 당시는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나요? 또는 강사마저도 이렇게 풀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우리 1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러지 말자고. 3번 풀이 안 된다? 안 된다. 실제로 안 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 되게 단순하거든. 다음 페이지 넘기면 1을 하나 추가해놨어요. 넘겨봅시다. 단순한 변형만으로도 방금 말한 게 깨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자, 숫자 1, 1, 1, 2, 3, 4입니다. 여기서 몇 개 뽑을 거냐면 똑같이 4개 뽑을 거야. 다 똑같아요. 숫자 1만 추가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풀이를 똑같이 진행을 해볼게.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자, 첫 번째로 순열 이용해 봅시다. 다 다르게 볼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필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6개니까 6팩토리를 가지겠지 뭐. 얼마냐 6팩이? 720인가? 720까지야. 응? 6개라서요. 6팩이 720이 아닌가? 5팩이. 4개 뽑아요? 나 전체 경우의 수 하고 있는데. 아니구나. 네 말이 맞나? 맞네. 6P로 해야지 이거는. 6P4죠. 다 줄 서는 게 아니네. 6P4. 6543까지만 해야 되겠네. 360. 오케이. 자,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형태일 거냐면 다 다르게 볼 건데 오른쪽으로 가줘야 돼. 그럼 어떤 숫자 구성이 가능한 거지? 그치 뭐 1, 2, 3, 4 이런 꼴이 있을 거고 1, 1, 네모, 세모 이런 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네모, 1, 1, 1 네모겠다. 1, 1, 1 네모 뭐 이런 게 있겠지. 자, 그러면 얘는 줄 세우는 경우는 없는데 1만 고민할 수 있겠다. 1을 1-A 할 거야, 1-B 할 거야, 1-C 할 거야. 너만 고민하면 세 가지가 있겠네. 그지? 그 다음 여기는 1, 1 때문에 1, 2개 어떻게 줄 세울 건데가 있어야 되니까 3 곱하기 얼마? 2가 일단 있을 거고 뒤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근데 뒤에는 잘 생각해보면 몇 개 없어요. 2, 3, 2, 4, 3, 4밖에 없는 건가? 몇 가지냐? 3가지냐? 그러면 3, 3, 2니까 이제 18 저장해놓고 자, 여기도 일단 1-A, 1-B, 1-C가 어떻게 설 건데 때문에 몇 팩이 있을 거고 3팩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빈칸 뭐 할 건데 때문에 몇 가지가 있어야 돼? 또 3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6, 3도 18이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360분에 얼마가 되고
39이 되고 120분의 13 하고 구해두겠습니다. 맞냐? 산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즉, A, B, C, D 형태로 되려면 숫자 구성이 1, 2, 3, 4 형태로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일단 이렇게 뽑아보지 뭐. 전체 6개 중에 나 몇 개 뽑을 건데? 4개 뽑을 건데 1은 뭐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야?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네. 2, 3, 4야 뭐 무조건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라는 게 딱히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줄을 세웠어.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줄 세우자. 이는 뭐 줄 세울 게 뭐 한 가지밖에 없지. 저대로 냅둬야지 뭐. 그쵸? 자, 그 다음 네모, 세모 형태를 한번 뽑아보자. 그러면 전체 6C4로 뽑을게요. 여기 잠깐 여기 뒤에가 1이 아니요. 전체 줄 세울 건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원하네. 400분의 1로 깔았어야 돼. 그치? 아까 결국 이거는 확률 곱하기 확률로 끊어서 가겠다 이런 느낌이니까. 자, 두 번째 풀이 1로 넘어올게. 6개 중에 4개 뽑을게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 중인데 일단 1을 뽑아야겠다.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3개 중에 2개인 1을 뽑아보자. 그 다음에 일단 또 2, 3, 4 중에 2개 뽑아보자. 3C2. 그치? 자, 그 다음에 한번 줄 세워볼까? 4개 다 다르게 볼 거니까 4팩토리얼로 봐야 돼. 그쵸? 그 다음 당연히 여기는 이미 뽑은 순간 대소가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내가 줄 세울 여지가 없고 누구만? 1만 좀 줄 세울 수 있겠다. 1-A 쓸 거야? B 쓸 거야? 때문에 2팩토리얼. 색깔로 구분해드릴게. 너네는 뭐 알아서 잘 밑줄 치든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과 네모 형태로 내가 숫자를 뽑은 다음에 줄 세워봐야지. 그러면 6개 중에 4개 뽑을 건데 일단 1을 뽑자. 근데 1은 총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겨? 3개 중에 3개 다 뽑아야 되는겨. 곱하기 이 네모가 될 친구는 누가 될겨는 몇이 몇이야? 3개 중에 하나지. 3C1. 자, 그 다음에 줄 세워야지. 다 다르게 볼 거니까 4팩토리얼 질러야지. 네모라는 건 제일 오른쪽에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ABC 1-ABC만 어떻게 줄 설까만 좀 신경 쓰면 될 듯.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확률 구해볼게. 일단 6C4가 얼마냐? 15? 6C니까 15? 15 곱하기 얼마? 15 곱하기 24가 얼만데? 360. 자, 그래서 약분하 좀 합시다. 360분의, 왜냐면 다 덧셈해야 되니까 미리 약분해봤자 안 좋을지도 몰라. 360분의, 요 분자 좀 종윤이가 계산해줘봐. 18. 지금 종윤이 어딘가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집중도가 확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너도 나가, 이 새끼야, 그러면. 자, 요거 분자 얼마냐? 얘도 18입니다. 그러면 셋 다 더해보니까 360분의 얼마가 되면서 39가 되면서 아까랑 똑같이 정답이 120분의 13이 나올 거야. 일단 1번 풀이와 2번 풀이는 둘 다 답이 120분의 13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방법을 해볼게. 아까 어떻게 했었냐면 나열하는 수를 뽑아놓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확률을 구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갈수록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1과 네모 형태일 수 있지 않겠나? 그치? 그러면 일단 네모가 뭔지만 좀 하나 결정하자. 왜냐면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볼 거예요. 그 말은 111을 구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은 그냥 있는 거 3개 다 긁어왔고 얘만 좀 정하자. 몇 가지?
일단 세 가지. 그냥 편하게 하자. 3시 1. 해놓고, 이제 좀 줄 세우자.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4팩 나누기 얼마분의 3팩분의 이렇게 되겠지. 만약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4팩 나누기 3팩이 될 거야. 그 중에 네가 원하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네가 보고 있는 원 네모 형태. 왜냐면 원을 지금 구분 안 해보려고 하잖아.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지금은 없어. 얘의 풀이는 같은 걸로 보겠다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이게 몇 분의 몇이고 4분의 1이네. 얘 있네. 4분의 3이네. 뭐지? 그 다음 1과 네모, 세모와 같은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1, 1에 있는 거 주소가 올 거고 네모랑 세모는 2, 3, 4 중에 2개 구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될 거야? 3C 뭐 이렇게 있겠다.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볼 테니까 4팩 나누기 2팩토리얼의 분모고 그 중에 분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까? 잠깐.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쉬울까? 순열. 아니다. 하던 대로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줄 세우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이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뭐 당연히 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미 뽑은 순간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을 테니까 1 구분 안 할 거니까 보고 있는 이대로 그대로야. 그러면 이게 얼마고? 이야. 이게 거꾸로 12분의 1인가? 그래서 4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이게 12 나누기 3이니까 4분의 1. 그 다음 1과 네모, 세모, 별. 근데 어차피 이건 2, 3, 4일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 어차피 뽑는 거야. 3C, 3으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4팩토리얼 분의 1이네. 한 가지밖에 원하지 않으니까. 하면 여기는 2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냐? 자, 아무튼 뭐만 느끼면 돼. 좀 뭔가 이상하죠? 벌써 확률도 막 1 넘는 것 같고 이상해.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결국 이건 틀린 풀이였으니까 이거 정성들의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내가 지금 여러 번 예시를 들면서 너에게 뭐 하나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면 절대로 뭘로 보지 마라, 같은 걸로 보지 마라 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1번이나 2번처럼 푸는 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 나조차도 그런데 그냥 1번처럼 푸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무슨 짓거리 하는 거냐면 매 타이밍마다 확률 구해놓고 확률 구해놓고 확률 구해놓고로 곱하기를 한다는 건데 쟤는 그냥 분모의 경우에서 그냥 밑에 박아놓고 경우에서 싹 다 구해가지고 마지막에 분수 한 번만 할래의 마인드인 거거든.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쉬울 거야.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는 방법도 좀 가르쳐드릴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오늘 연습할 때는 워크북 같은 건 단순히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좀 다르게 보자를 좀 강조하는 파트였고 이제 그 얘기 끝. 당연히 이제 다르게 볼 테니까 4번부터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쭉 풀 겁니다. 오케이. 쉬는 시간 후에 이어서 풀어볼게요.